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그림자에서 새 인생을 찾아온 한 여성의 놀라운 변신, 그 비밀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최고 외교관 가문이 외동딸 리사 슈나이더. 화려한 가문의 명성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얼굴에 남은 흉터. 완벽함을 추구하는 외교관 가문에서 그것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수치였죠. 평생 마스크로 가려온 얼굴, 그런데 한국 의료진의 손길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K-의료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흉터는 지울 수 있어도 당신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라는 한 의사의 말. 그 한마디가 리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놀라운 변신을 본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찾은 것은 새 얼굴만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화려한 외교구역에 위치한 슈나이더 가문이 저택. 정원은 항상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정갈했습니다. 이곳에서 리사 슈나이더는 독일 최고의 외교관의 딸로 성장했죠.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달리 리사의 내면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리사, 그 마스크는 집에서도 꼭 써야 하니? 식사할 때도 그러면 음식이 다 흘릴 텐데. 헬가 슈나이더, 리사의 어머니는 항상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대했습니다. 리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어릴 적 화재 사고로 얼굴 왼쪽에 생긴 흉터는 리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외교관 가정에서 리사의 흉터는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어요. 리사는 그래, 숙제가 많다고 하자. 이해해 주실 거야. 어머니의 말에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외교관 가족의 공식 행사에서 리사는 언제나 아픈 딸이거나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흉터를 가진 딸을 세상에 내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자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은 행사에 참석했고 리사는 넓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은 항상 한쪽으로 서 있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슈나이더 가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완벽한 가정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구나.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리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명문 국제학교에서 외교관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흉터는 리사를 고립시켰죠. 리사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그런 재능은 흉터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의 학교에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도윤 선생님이었죠. 외국어 수업을 맡은 박 선생님은 첫날부터 리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박 선생님은 리사의 흉터가 아닌 리사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리사에게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사, 내 독일어와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혹시 다른 언어에도 관심 있니? 박도윤 선생님의 질문에 리사는 처음으로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리사의 재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리사는 방과 후에 남아 박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국어는 리사의 작은 도피처가 되었죠. 선생님, 한국은 성형외과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리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 선생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만이 아니란다. 재건의학과 흉터 치료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만큼 치유의 기술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박 선생님의 말에 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유의 기술.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리사는 점점 더 한국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익혔고 한국의 의료 다큐멘터리와 뷰티 채널들을 구독했죠. 그곳에서 리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는 단순한 미용 시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내 흉터는 내 인생의 일부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정의할 필요는 없어. 한국에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술과 마음이 있단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건넨 이 말은 리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8년간 부모님조차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베를린의 명문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러나 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사가 꺼낸 말에 부모님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헬가는 강력하게 반대했죠. 말도 안 돼. 네가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니? 우리 가문의 위상을 생각해봐. 베를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리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선 항상 슈나이더 가문이 딸로만 살았어요. 한국에선 그냥 리사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얼굴도 치료받고 싶어요. 20살이 됐으니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그날 밤 리사와 어머니 사이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완벽한 슈나이더 가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딸의 충돌이었죠. 결국 리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닌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사의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안내방송,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익숙지 않은 글자들로 가득한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리사는 여전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학 기숙사는 베를린의 넓은 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작은 방, 같이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웃음소리들. 리사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강의를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리사는 점점 더 자신의 방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정말 어리석었어. 창밖에 쏟아지는 봄비를 바라보며 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아직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죠. 수업에서도 리사는 항상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흉터를 숨기기 위해 쓴 마스크 때문에 더욱 소외감이 커져갔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기숙사 식당에 내려간 날 리사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리사에게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학생,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지. 여기 따로 앉을 자리 있으니 걱정 말고. 식당 아주머니의 말에 리사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죠. 아이고, 외국 학생이구나. 어디서 왔어? 음식 입맛에 맞아? 얼굴에 무슨 일 있니? 리사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리고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좋은 병원 많아. 내 조카도 사고로 얼굴 다쳤다가 지금은 티도 안 나. 학생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 말은 리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흉터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다니. 그날 이후 리사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기숙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게시판에서 외국인 학생 도우미 모집 공고를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지원한 프로그램에서 리사는 민지라는 한국인 학생과 짝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의대생이었고 리사의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병원 재건성형외과가 정말 유명해. 교수님들이 전 세계에서 강의도 다니시고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야. 한번 상담 받아볼래? 내가 예약 도와줄게. 민지의 적극적인 도움에 리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리사 슈나이더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호 교수입니다. 대학병원 재건성형외과에서 리사를 맞이한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흉터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리사가 마스크를 벗자 김 교수는 전문가의 눈으로 흉터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상 후 흉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의 레이저 치료와 조직 재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해요. 김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리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의사들은 항상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적인 치료와 함께 내면의 치유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심리상담사도 함께 팀을 이루고 있어요. 전인적 접근이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치료 계획이 잡히고 리사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리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리사를 맞이했고 작은 진전에도 함께 기뻐해 주었죠. 리사 씨, 오늘은 우리 병원 환자 모임에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 교수의 권유로 참석한 환자 모임에서 리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심각한 화상이나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로 새 삶을 찾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특히 한 여성의 말이 리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가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단순히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거죠. 3개월이 지나자 리사의 얼굴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깊었던 흉터는 점점 옅어졌고 피부 탄력도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변화는 리사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민지의 제안으로 리사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 내 인생의 변화라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영상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기술과 그로 인한 변화를 소개해드릴게요. 리사의 첫 영상은 개시 일주일 만에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의 질문과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죠.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형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재탄생이죠. 한국의 의사들은 저에게 새 얼굴만 준 게 아니라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채널 리사의 서울 다이어리는 점점 구독자를 늘려갔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 리사는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는 새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이제 한국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죠. 그런 리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헬가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온다고? 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출장으로 함께 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헬가가 홀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죠. 1년 만의 만남. 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사의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민지야, 어떡하지? 엄마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라. 내가 치료받은 것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민지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면 되잖아.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기회야.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리사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리사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죠.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헬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리사가 다가가 인사하자 헬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사? 정말 너니? 어색한 포옹 후 2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헬가는 계속해서 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헬가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니?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적인 치료뿐 아니라 내면의 치유도 함께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헬가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리사는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었죠. 특히 치료 과정과 변화를 담은 영상들을. 헬가는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자가 35만 명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구독자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을 직접 찾아왔다고 해요. 헬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항상 숨기려 했던 딸의 흉터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헬가에게는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네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항상 저를 숨기려고만 했으니까요. 헬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리사는 어머니에게 캠퍼스를 안내하며 자신의 새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 치료받은 병원,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까지. 헬가는 딸의 세계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고급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외국인 부부가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리사의 서울 다이어리 유튜버 맞으세요? 저희가 당신 영상 보고 한국에 왔어요. 덕분에 남편도 치료받기로 했답니다. 리사가 수줍게 응하는 모습을 본 헬가의 눈에 미처 몰랐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헬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오늘 하룻밤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내게 말해야 할 비밀이 있어. 호텔 방에 들어선 리사와 헬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마침내 헬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단다. 우리 가족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거든. 외교관의 삶은 늘 남의 시선 속에 있었고. 헬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사실. 엄마도 어릴 때 흉터가 있었단다. 리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에게 흉터라니? 내가 15살 때였어. 자전거 사고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 그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선택을 했어. 당시 독일에서는 성형수술이 흔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를 미국으로 보냈단다. 거기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지. 그 후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리사는 어머니의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숨기기만 하셨나요? 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단다. 내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내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거든. 누가 진짜 나인지. 그래서 네가 그런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줬구나. 리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외모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의사들은 단순히 흉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한국 의료의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리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메이크업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 배운 뷰티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헬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는 가져온 메이크업 파우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최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케어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리사의 손길이 헬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바쁜 외교관의 아내로 살아온 헬가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런 어머니의 숨겨진 피로와 작은 주름들을 알아차렸죠. 엄마도 가끔은 완벽함에서 벗어나도 돼요. 한국 여성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업을 마친 후 리사는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헬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은 화사하게 빛났지만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였죠. 이게 정말 나니? 너무 자연스러워. 독일에서 봤던 메이크업과는 완전히 달라.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철학은 타고난 듯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헬가는 자신의 성형 경험과 그 후의 혼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리사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너의 유튜브 영상을 봤단다. 오기 전에. 처음엔 화가 났지. 네가 모든 걸 세상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어.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제 영상을 보셨어요? 헬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리사. 엄마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냈어. 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비밀과 아픔,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니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엄마, 오늘은 제가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성형 기술이 아닌 어떻게 여기서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지는지요. 아침 일찍 일어난 리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헬가는 어제의 대화 이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딸을 따라 나섰죠. 첫 목적지는 리사가 치료받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준호 교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직원들이 리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리사의 유튜브 채널 덕분에 이 병원은 이제 해외 환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리사, 오랜만이네. 이분이 어머님이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슈나이더 부인. 김준호 교수는 헬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따님의 사례는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단순한 의료기술을 넘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한국 의료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에 있습니다. 헬가는 김 교수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죠. 제 딸의 치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나이더 부인, 사실 의사가 한 일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리사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투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국의 첨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피부 재생과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하는 곳이었죠. 한국이 이렇게 의료기술에서 앞서 있다니 놀랍구나, 헬가가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찾기 어려웠어. 오후에는 리사가 참여하는 환자 지원 그룹 모임에 헬가도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모여 자신의 치유 과정을 나누는 자리였죠. 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리사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한국을 찾았죠. 이제 저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리사는 어머니를 서울의 고급 뷰티타운으로 안내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뷰티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죠. 한국의 뷰티 산업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어요. 리사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스파 트리트먼트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약재와 현대 기술이 결합된 프로그램이었죠. 헬가는 처음으로 완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는데.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헬가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리사, 정말 내가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구나.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 얼굴만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슈나이더 대사의 흉터 있는 딸이 아니라 그냥 리사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헬가가 물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의료관광 분야에서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헬가의 얼굴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리사,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게.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헬가는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한국 의료와 뷰티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리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외교부 후원으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을까요? 리사는 어머니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헬가가 독일 외교부와 베를린시 문화국에 직접 연락해 한마이너스독 의료문화 교류라는 대규모 행사를 제안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핵심은 리사의 이야기와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이미 몇몇 관계자들과 얘기해봤어. 너의 유튜브 영상이 이미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혁신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도 높아지고 있단다. 특별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리사와 헬가는 귀국 전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가는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리사는 한국의 주요 병원과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준호 교수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이건 단순한 의학 컨퍼런스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이 될 거예요. 리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그 철학과 접근법을 알리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귀국 전날 리사는 유튜브 채널에 특별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리사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헬가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변화가 단순히 외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니 이곳의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인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한국의 혁신을 유럽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와 문의가 쏟아졌죠. 특히 유럽의 의료 관계자들과 외교부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3개월 후 베를린 중심부의 대형 컨벤션 센터 한마이너스독 의료문화 혁신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리사는 메인 스테이지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김준호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문화적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의료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교수가 한국의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죠. 한국의 의료 혁신이 특별한 이유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 접근의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전인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컨퍼런스장 한쪽에는 리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국을 찾아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독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의료 교류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리사 슈나이더 씨의 용기와 개방성이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리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신체적 조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과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헬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 리사를 꼭 안아주었죠. 이젠 네가 내 자랑이야, 리사. 네가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구나. 포럼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유럽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리사와 헬가는 슈나이더 가문이 저택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사의 아버지도 마침내 딸의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하게 되었죠. 리사,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니었구나, 헬가가 말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베를린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내년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나라와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아름다운 인생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건 새 얼굴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반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반대와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명문대 졸업과 안정적인 미래를 뒤로하고 홀연히 떠나버린 23세 여성.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부모님은 걱정에 잠 못 이뤘다는 그 결정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운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한 그릇의 밥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한국의 밥상 한 끼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죠. 주인공은 23살 리사, 명문대 환경학과를 졸업 앞둔 평범한 미국 여대생이었어요. 리사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건강 전문가였고 가족 전체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죠. 매일 아침은 아보카도 토스트와 스무디로, 점심은 퀴노아 샐러드와 채소 스프로, 저녁은 렌틸콩 요리와 찐 채소로 이루어진 식단이었습니다. 영양가는 완벽했지만 리사는 늘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정말 행복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환경학을 전공하며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을 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룸메이트 제시카가 한번 한국 가봐. 음식이 정말 특별하대라고 추천했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고민했어요. 한국 음식하면 고기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한국 음식은 나물과 김치, 된장국 같은 채소 음식도 많아라며 설득했죠. 2023년 2월 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거든요. 한식 게스트하우스에서 준비해준 아침 밥상을 처음 본 순간 리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가득 차려진 상 위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검은 깨가 들어간 잡곡밥, 미역국, 구운 김이 놓여 있었죠. 이게 모두 채식이네요? 리사가 놀라워하자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만 해도 리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역국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뭔가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금치나물의 고소함, 된장국의 깊은 맛, 잡곡밥의 구수함. 각각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입 안가득 행복이 퍼졌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음식이 맛있나요? 영어로 묻는 그의 목소리에 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죠. 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런 아침 식사는 처음이에요. 리사가 대답하자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어 통역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리사와 준호의 첫 만남은 그렇게 한국의 아침 밥상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리사에게 각 음식의 이름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리사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침 밥상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첫 아침 식사 이후 준호는 리사에게 서울 곳곳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리사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음 날부터 둘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행선지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리사의 감각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사람들의 구수한 사투리, 튀김 냄새, 반찬들의 알록달록한 색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준호는 친절하게 김밥, 떡볶이, 순대를 사서 리사에게 권했지만 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준호는 그럼 시장 안쪽에 채식 음식도 많이 있어요 라며 리사를 이끌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한 할머니. 가게에서는 무말랭이, 오이소박이, 쌈채소 등 채식 메뉴만으로 백반을 차려주었어요. 리사가 첫 젓가락질을 하는 순간 할머니는 예쁜 아가씨가 우리 음식 좋아해주니 할머니가 더 기분 좋네라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남대문 시장, 그 다음은 경동시장. 각 시장마다 리사는 새로운 맛을 경험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황학동 시장의 작은 절에서 맛본 사찰 음식이었습니다. 연근조림, 깻잎장아찌, 산나물 무침. 모든 음식이 짜지도 달지도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죠. 한국 음식은 정말 마술 같아요. 리사가 말했을 때 준호는 미소 지으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청계천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사는 미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 수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 같아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와 준호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리사가 전혀 모르는 한국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리사는 준호에게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어느 날 리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준호는 자취방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미역국을 먹으면 금세 나아요. 준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건네며 말했어요. 리사는 한 숟가락 떠서 마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음식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준호의 미역국 한 그릇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 다음 날부터 리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 방문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정식을 경험했고 안동에서는 간고등어와 찜닭을 채식 버전으로 변형해서 맛보았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리사의 귀국 일정은 2023년 3월 15일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여행 내내 리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환경학 논문을 마무리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와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친절한 가이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죠. 준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으며 리사는 야채전과 무알코올 맥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사, 내가 너무 주제 넘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볼 생각은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떠나기 싫다는 생각은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준호, 나도 사실 떠나기가 너무 싫어. 리사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한국에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와 함께 매일 밥 먹는 사람으로 남아주면 안 될까?
그날 밤 리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학업 걱정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준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는 결심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나 비행기 안 타기로 했어. 티켓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정말이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준호와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 리사의 말에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마워, 리사. 정말 고마워라는 짧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리사를 준호가 마중 나왔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라며 리사의 손을 이끌었죠. 도착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여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오던 곳이야. 우리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지. 준호의 할머니는 리사를 보자마자 예쁜 외국인 며느리감을 데려왔구나라며 웃었습니다. 리사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나물, 잡채, 소불고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리사가 할머니 모든 게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매일 너 이야기만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 라며 손자를 놀렸죠. 그날 저녁 리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볼 생각이야. 엄마는 처음엔 놀랐지만 리사의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를 듣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대신 조심히 잘 지내고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리사의 새로운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비자 연장 수속을 밟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리사를 위해 조식을 준비해 두었고 리사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시장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리사는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죠. 둘은 주말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일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리사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여름엔 냉면과 콩국수, 가을엔 송편과 전, 겨울엔 호떡과 붕어빵. 계절마다 달라지는 음식들이 신기했습니다. 리사는 이런 경험들을 블로그에 영어로 올리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외국인 팔로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리사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 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리사는 환경 관련 NGO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와 준호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좋겠어. 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승낙해 주실지 모르겠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사는 그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어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전통적인 한국 부모님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 고민 중에 준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준호의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거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리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미안해, 리사. 우리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리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나도 아직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둘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리사는 자신이 준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준호, 난 네가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미안해. 차라리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리사의 말에 준호는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리사는 혼자 덕수궁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관계가 흔들리는 게 맞나? 고민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때 문득 처음 한국에 와서 먹었던 아침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정갈한 밥상 앞에서 준호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요. 리사는 결심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보자. 그날 저녁 리사는 준호를 그 한식 게스트하우스로 이끌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둘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정확히 1년 전과 똑같은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준호,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리사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 네가 미역국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느꼈어. 이 사람과 매일 밥을 먹고 싶다고. 준호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족들도 반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잖아. 리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우리 처음 마음 잊지 말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계획하기로 했어요. 준호와 리사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었어요. 2023년 가을, 마침 리사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분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양가족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긴장한 티를 숨기지 못했어요. 외국인은 우리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데. 뭘 준비해야 할까? 준호는 엄마, 리사가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리사 엄마도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상견례 당일 장소는 종로의 전통 한식당으로 정했어요. 리사는 어머니에게 엄마, 한국 음식은 채소가 정말 많아.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라며 미리 귀띔해 두었죠. 상견례 30분 전 준호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앞치마를 만지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리사와 리사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리사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던 거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첫인상부터 호감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리사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준호의 어머니는 우리 리사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네라며 기뻐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도 리사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해요. 준호 덕분이죠라고 영어로 인사했고 준호가 통역해 주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미리 식당에 부탁해서 채식 위주의 메뉴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잡채, 두부 스테이크.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와, 이 모든 게 채소로 만든 거예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리사의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마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리사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단순한 야채 국물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나요? 준호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리사의 어머니는 네, 너무 맛있어서요.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낼 수 없었거든요. 리사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각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리사의 어머니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이 시금치나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된장은 직접 담그시나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리사의 어머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의기투합했어요. 한국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이 친환경적이죠. 준호의 아버지가 말하자 리사의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야말로 지속가능한 식단의 모델이네요 라며 감탄했어요. 식사 중반 준호의 어머니가 우리 준호가 리사를 정말 많이 아끼더라고요. 리사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사는 어머님, 제가 더 준호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디저트로 식혜와 수정과가 나왔을 때 리사의 어머니는 이런 전통 음료도 처음 마셔봐요.
달콤하면서도 깔끔하네요 라며 특히 수정과를 좋아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식혜가 더 맛있는데 다음에는 집으로 초대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사이가 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준호의 어머니는 리사의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전통 민화가 그려진 손수건과 고추장, 된장 세트였습니다. 집에서 담근 장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리사의 어머니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미국에서 가져온 유기농 씨앗 선물이 있어요 라며 답례품을 내밀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리사의 어머니가 준호에게 다가가 우리 리사를 잘 부탁해요. 한국 음식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님, 제가 리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책임감 있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리사의 어머니는 리사야, 너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 한국의 음식 문화도 놀랍지만 준호네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엄마, 이제 좀 안심되지? 라며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리사 정말 좋은 아이구나. 한국 음식도 잘 알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리사 어머님도 참 교양 있으신 분이셔. 준호는 엄마가 처음부터 생각보다 편견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답했죠. 편견이 있긴 했지.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알겠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맞나 봐. 특히 함께 밥 먹으면서 마음이 통하는구나. 준호의 어머니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녁 리사와 준호는 처음 만났던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념 저녁을 했어요. 우리 상견례 대성공이었지? 리사가 물으자 준호는 엄마가 전화로 리사 칭찬하느라 바빴어. 특히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엄청 놀라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이제 정말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리사가 말하자 준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드시는 것 같고. 둘은 손을 맞잡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 거주지,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리사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2024년 봄, 벚꽃이 피는 시즌에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곧 두 문화를 조화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결혼식 형태였어요. 전통 한복 입고 패백도 하고 싶은데 리사가 말하자 준호는 미국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든 파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한참 고민한 끝에 두 가지 스타일을 섞기로 결정했어요. 오전에는 전통 한식 결혼식으로 패백과 전통 의식을 치르고 오후에는 양식으로 야외 피로연을 하기로 한 거죠. 두 번째 고민은 음식이었어요. 양가 어르신들과 친척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하객들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리사의 엄마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결혼식이니까 고기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라며 걱정했지만 리사가 채식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가족이 힘을 합쳐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전통 상차림을 담당하고 리사의 어머니는 서양식 채식 샐러드와 디저트를 준비하기로 했죠. 리사는 엄마랑 어머님이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며 부엌에서 보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준호의 집 부엌에 두 나라의 조리기구가 한데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녹그릇부터 리사 엄마가 가져온 샐러드 스피너까지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무생채는 어떻게 만들어요? 리사의 어머니가 묻자 준호의 어머니는 물을 가늘게 채 썰어서 소금 살짝 넣고 설탕, 식초, 고춧가루 넣어주면 돼요 라며 직접 시연해 보였어요. 리사의 어머니는 이건 우리 피클과 비슷한 원리네요 라며 금세 따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도 있었어요. 리사의 엄마가 산채 비빔밥을 만들 때 고추장 대신 케첩을 넣었다든지 준비의 어머니가 샐러드 드레싱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결혼식 직전 날 리사는 부엌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김치와 유기농 피클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어요. 김치는 속이 꽉 찬 배추여야 하고 피클은 오이가 신선해야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엄마들이 이렇게 친해질 줄 정말 몰랐어.
리사가 준호에게 말하자 준호는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리허설 디너를 가졌습니다. 준비한 모든 음식이 한 상에 올라왔어요. 테이블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서양식 음식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들 옆에는 그린 샐러드가, 갈비 옆에는 퀴노아 타블레가 놓여 있었죠. 리사의 아버지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는데라며 감탄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잡채는 정말 맛있네요. 샐러드에 들어간 호두가 김치와 잘 어울려요.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준호의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구나라며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디저트로 미국식 치즈케이크와 한국식 송편이 함께 나왔을 때 리사의 할아버지가 이거야말로 진짜 퓨전이구만 라며 웃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두 나라 음식을 함께 해먹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이면 정말 준호의 아내가 된다. 두 가족이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임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13일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이었어요. 리사와 준호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전통 한옥에서 전통 혼례가 진행되었어요. 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특별히 엄마가 준비해준 에메랄드빛 저고리가 리사의 금발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어요. 패백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리사는 한국어로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양가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특히 리사의 할머니는 우리 손녀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라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2시 장소를 이동해서 야외 가든 웨딩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네이비 슈트를, 리사는 백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였는데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을 축하해 주었어요. 주례사는 준호의 대학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특별히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진행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음식으로 시작된 인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준비한 웨딩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리사를 처음 만난 건 한국의 아침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리사를 보면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리사가 영어로 답사를 했어요. I never imagined that a simple breakfast in Seoul would change my life forever. Through Korean food, I didn't just discover new flavors. I found my home and my family. 그녀의 말에 준호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었고 한국인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피로연 시간이 되자 특별히 준비한 퓨전 뷔페가 공개되었어요. 한쪽에는 갈비,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샐러드바, 퀸치타, 로스트 비트 등이 있었어요. 리사가 특별히 요청한 한미 퓨전 코너에는 김치 브리또, 고추장 파스타, 된장 리조토 같은 창의적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객들이 음식을 즐기는 동안 준호의 할머니가 리사에게 다가왔어요. 리사야, 이거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은수저야.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어. 리사는 감격해서 할머니, 제가 잘 간직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리사의 어머니가 저도 리사에게 줄 게 있어요 라며 가족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은식기 세트를 꺼냈어요. 와, 이제 우리 리사는 정말 두 집안의 전통을 모두 이어받게 되었네요. 준호의 아버지가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리사와 준호는 두 세트의 은식기를 들고 포즈를 취했고 그 순간이 결혼식 중 가장 감동적인 사진이 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세레모니에서도 작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웨딩 케이크 대신 한미 퓨전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위에는 미국 전통 버터크림이, 아래에는 한국 전통 쌀 케이크가 층을 이루고 있었죠. 케이크를 자르자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이제 여기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리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호와 저는 신혼여행 대신 한국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음식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밥상에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 발표에 온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특히 리사의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리사, 꼭 미국에서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외쳤죠. 해가 지고 있는 저녁 7시 결혼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모든 하객을 배웅하며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양가 부모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준호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됐네요 라고 말했어요. 리사의 아버지가 다음에는 미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과 한국 막걸리로 건배하며요 라고 답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리사와 준호의 결혼식은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 아침이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서촌의 작은 월세 원룸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둘에게는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였어요. 오늘도 시장 가서 장 봐올까? 리사가 한국어로 묻자 준호는 우리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할 예정이잖아 라고 답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싸서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죠. 리사는 이제 김밥도 직접 싸고 준호는 미국식 샌드위치를 만들어 함께 가져갔어요. 오전 10시 둘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리사를 마치 동네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리사님, 오늘은 시금치가 특히 싱싱해요. 준호님, 오늘 김치 좀 담가볼까요? 정다운 인사가 오가는 장면이었죠. 장을 보면서 리사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 우리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준호는 리사의 손을 잡으며 맞아. 그때 네가 귀국 비행기를 취소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준비하는 동안 리사의 휴대폰에 미국에서 온 메시지가 울렸어요. 대학 동기 제시카였죠. 리사, 네가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내 블로그 글 읽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 리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제시카, 네가 한국 음식 추천해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준호와 함께 김밥을 싸는 사진을 찍어 보냈죠. 오후 2시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강 건너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자, 오늘의 메뉴는? 준호가 도시락통을 열며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만든 채식 김밥, 준호가 만든 참치 샌드위치, 그리고 두 아마님이 함께 만든 오이소박이. 모든 음식이 두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리사가 말했어요. 준호, 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슨 생각인데? 블로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으면 어떨까?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 국제 결혼의 일상, 한국어 배우기. 이런 콘텐츠들 말이야. 리사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나도 평소에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 우리 둘이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즉석에서 유튜브 채널명을 정해봤어요. 밥상의 연인들, 한미 커플의 식탁, 김치와 샐러드. 여러 이름이 오갔죠. 그때 옆에서 피크닉을 하던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보기 좋네요. 특히 외국인 며느리가 김밥을 이렇게 잘 싸다니. 리사는 부끄러워하며 아직 많이 서툴러요 라고 답했어요. 서툴러요? 우리 아들도 결혼했는데 김밥 한 번 안 싸봤어요. 어르신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준호는 저희 김밥 하나 드셔보세요 라며 접시에 담아드렸어요. 어르신은 한 입 베어 물더니 아이고 정말 맛있구만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리사와 준호는 돗자리를 접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유튜브 채널 이야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어. 준호가 말하자 리사는 맞아. 나는 미국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고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제 결혼도 하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밥 한 끼였다는 게 신기해. 리사가 감탄하자 준호는 우리 오늘도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리사는 준호의 팔을 꼭 안으며 나도 행복해.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해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리사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나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리사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어요. 준호는 피곤한 듯 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샐러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산 신선한 과일들로 만든 디저트까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유튜브 촬영 시작해볼까? 리사가 물었을 때 준호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거니까 기대되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리사와 준호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밥상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